알겠습니다. 소급 적용은 어떻습니까, 김주현 변호사님 이거 같은 경우? 이거 형사처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을 안 해요? 되죠, 이거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사실 이 재보궐선거 앞두고 마치 이 소급 적용 가로 열고 소급 적용이 될 것처럼 가로 닫고 LH 관련해서 막 폐가망신 다 시키겠다 하면서 뭐 이미 선거 끝났지만은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럼 만약에 하려면 빨리 하든가. 결국 이게 하도 못하고 선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법이 아직도 네, 되지도 본회의를 않고.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뭐라도 있죠. 시켰어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상원, 미국의 상원 의원들 뭐 역할. 비판을 많이 받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의원들의 정치 스타일과 입법 스타일을 감안해 보면 변호사들을 위주로 구성된 법사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되도 않는 걸 막 던지거든. 특히 이런 그럼 여야 말할 것, 뭐 보수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딱 터지잖아요. 야 누구누구가 대표 발의했어. 김태형법, 박지훈법 이런 해야 돼. 일단 던지는 거예요.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뭐 의도는 알겠으나 헌법의 영역 안에서 보면 이거 다 위헌 법률이거든. 근데 그런 거 이제 여론 보면 야 내가 이런 거 했어 막 던진다고요. 네. 되도 않는 법안들을. 그냥 그런 건 좀 하지 말자.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승구 특파원이 좋네요. 속보. 김태현 변호사 정치쇼 DJ 되려고 검찰 버려. 검찰을 같이 가는 사람이 참. 내일 저는 이것도 나올 그것도 것 같은데 아마? 막 검찰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 전 처음 그것도 봐봤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땐 버리고 갈 길 가십시오. 내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속보 김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자, 많은 분들이 오늘 무슨 얘기가 오갈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법대로 하는 시간이에요. 용호 상박, 아비 규환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방 안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앉아 있는데 한 분은 예전에 그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뭐 시작한 지 그렇게 몇 년 되지 않은 아주 새싹 파릇파릇한 신인이고 요 분은 지금 좀 애매합니다. 정치쇼 임시 진행자시죠. 김태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하루 SBS에서 얼마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영진 뉴스브리핑 나가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남의 사생활을. 고맙습니다. 또 네. 광고해줬어요. 네.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뭐 해줘서 개인적으로 고맙고. 네. 좀 똑같은 사람 3번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하. SBS 특혜 의혹. 아하. 좀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특공대원들도 시사 특공대 청취자분들도 차기 정치쇼 진행자가 누구였으면 좋겠느냐 허심탄회하게 지금 현직 정치는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저는 샵 1035 김태 변호사가 하는 게 참 괜찮지 않을까. 그 좀 말 버릇이나 이런 것도 좀 고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사람 만들라고. 저 뒤로 제끼고 저런 거 저런 걸 좀 때도.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때도. 한 번은 진행을 좀 전 해야 된다. 아하. 라디오 진행 해야 봐야 된다. 근데 해보신 분이 왜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서울말을 구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요. 아하. 곧 다 고쳤는데 겪었었고요. 거의 다 네. 고쳤는데 하차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일단 제가 볼 때는 제 의지가 중요한 거는 네. 이재익 CP님께서 네. 내가 다시 정치쇼를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뜻이야. 근데 그런 댓글이 없어. 시사특공대 딴 사람한테 주고. 제가 그런 마인드였다면 이미 저 여기 들어갔죠.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법대로에는 해체되는 건가? 그것도 걱정 마십시오. 이 알토란 같은 코드 그것만 아니면 전 김태현 변호사님 그리고 뭐. 아직은 몰라요. 네. 이제 국민 경선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공정하게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거예요. 우리는. 저는 정치쇼 고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그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윤태곤 평론가님이랑 두 분 두 분 정도가 정도 제일 후보를. 무난하지 않나. 청취자 어.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 네. 사람만 뽑읍시다. 뭐 자꾸 양다리 걸치고 그래요. 김준호 네. 변호사는 앞사시는 분이 없어. 태곤이 안 듣고 있어 지금. 김준우 변호사는 아직 멀었네요. 네. 뭐 어쩌자는 거야 여기서 지금. 뭐하러 그 얘기를 뭘. 합니까? 매를 벌어 이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얘기를 해가지고 감이라는 게 말이야. 쉽게 안 길러집니다. 예? 저는 김태현 하나로 가겠습니다.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샵 1035 50원 100원으로 지금 이재익 CP로 간 건데. 받고 있으니까 저 후보들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저희가. 아 근데 그 서울말 있잖아요. 네. 박 변호사 저 라디오가 했을 때 들었거든요. 한 며칠 있다가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전화해서 지훈아 너 하던 대로 해. 그거 억지로 안 하지 되는 말고. 서울말을 아니고요. 다음 코너는요.
그냥 하세요. 귀엽진 않았습니까? 좀 귀엽던데. 정말 서울말이 어렵는데 그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인데 네. 유일하게 대구만 안 나갔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산은 나갔어요? 부산도 나갔어요. 왜? 그러니까 대구는 자체 방송이었어요. 유일하게 먹힐 수 있는 언어인데 우리말이다 아니고요.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웠어요? 네.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뭐 우리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텐데, 참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을 환기시킨 사건이자 그 사건 그 자체로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안타깝고 우리 어른들 다 같이 반성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어제 정인이 사건, 이 양부 두 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어떻게 됐죠? 네, 어제 그 정인이 사건 관련한 그 양부인 장모 씨, 양모인 안모 씨에 대한 마지막 선고 공판이 있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원래 이제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처음에 공소장 넣었다가 나중에는 주의적으로 살인으로 넣고 예비적으로 이제 과실치사를 넣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이제 검찰에서 변경을 했었고 어제 마지막 구형은 사형 그리고 이제 그 기타 뭐 전자장치 부착, 아동기간 취업 제한 명령 10년, 뭐 보호관찰 이렇게 쭉 붙었고요. 그 양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양부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라고 하고요. 뭐 어떻게 될지 궁금들 하실 텐데 근데 사실 보통 그 예를 들어 군대에서 총기 난사해서 여러 명 죽인 경우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는 일은 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무기징역 쪽으로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있다. 자, 어찌됐건 그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사형 아닌 무기징역 중형이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그 아버지 관련해 가지고는 뭐 크게 뭐 잘하면 실형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중형이 나왔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그래서 그 반성문도 여러 번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쭉 따라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함께 했던 그 폭행 정황들. 혐의가 분명히 다시 발견돼서 아마 이 정도 혐의가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미필적 고의냐 과실이냐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미필이라는 얘기가 좀 어려운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고의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 이거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과실은 뭐냐면 인식 있는 과실은 뭔가 이게 이런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을 했는데 그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실로 가버리고요. 그거랑 경계선상에 있는 게 미필적 고의인데 그런 결과 발생할 수 있다. 충분히 죽을 수 있는데 죽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라고 했을 때가 미필적 고의입니다. 아하. 과연 이 양부 특히 양모죠. 양모의 행동이 과연 정인이가 죽을 것을 인식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결과 발생한 거. 근데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차이로 지금 결정이 날 건데 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또 강하게 밟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두둑거리고 뭐 이랬다고 지금 감정이 됐던 부분이 그러게요. 있거든요. 아유, 그런 거 봤을 때는 미필적 고의 쪽으로 간다면 살인죄가 되고요. 살인죄가 되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과실이나 학대치사 쪽으로 가면 사형은 불가능하고요. 그때는 뭐 징역으로 가고 징역이 뭐 20-30년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두 부모가 뭐 처음에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 뭐 다 뭐 내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생 속죄만 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믿어도 될지부터 의심해요. 막 안 그랬다고 계속 우기던 게 얼마 전까지거든요. 이런 거 참작됩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여도?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밖에 없죠. 반성합니다. 이 방법밖에 이런 거밖에 없다. 없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본인이 살인까지는 인정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 봤을 했을 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이가 사망한데 본인이 원인 제공한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제일 중요한 그거는 부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는 어쨌든 본인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으니까 죄송하다. 이건 양형사유거든요. 지금 뭐 아무리 지금 반성하고 참작하고 뭐 여러 동기를 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양형 참작선 전 1도 없다고 봐요. 뭐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는 변호사 하다못해- 입장에서 봐도. 왜냐면 하다못해 이제 살인죄라도 유족들하고 합의 보는 것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합의 지금 뭐 보면 합의를 뭐 볼 정해지는 대상도 거 있는 있는 것도 거죠. 아니고 유리한 양형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뭐 하면 자백 말고는. 근데 지금 살인의 범위까지 고의까지는 자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은 그렇죠.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걸 근데 없는 거 이제 결국은 이게 살인을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거는 이거 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
기소를 했는데 그때 알기로는 제가 담당 검사가 증거 찾다가 못 찾은 거예요. 자기도 살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런데 딱 잡히는 게 없으니까 아동학대치사를 하면서 대신 이거 엄벌해 주세요라고 이제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탄원서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공판부에. 근데 그 나중에 여론이 일면서 다시 정밀부. 왜냐면은 처음에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이 구속기간 제한이 있으니까 네네. 정밀검사까지 할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과학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소해놓고 다음에 정밀 분석 결과를 거쳐가지고 여러 법의학자들 의견을 받아서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다음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저는 미필적으로 인정될 거로 보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때나 아닐 때랑 좀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밀었어요 확. 근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부딪혔어. 사망했어. 근데 우리가 사람 밀 때 내가 밀면 이 사람 뒤로 넘어져서 죽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필적고 인정 안 돼. 근데 막 싸우다가 막 이제 조폭들 영화 보면 막 쇠파이프 들고 막 머리 때리고 막 칼로 찌르 이럴 때는 아무리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리고 이러면 이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칼로 뭐 허벅지 이런 데가 아니라 이 상체 위험한 부분을 찌르면 그럴 때는 살인의 미필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정인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검사가 인정하기 힘들었던 건 폭행이 좀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이 사람이 더 이상 행동을 하면 정인이가 죽겠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게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밀 부검 결과 거치면서 왜 복부 마지막에 췌장이 뭐 때가 끊겼다 뭐 이런 그때가 얘기 뭐 있었죠. 예.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을 네. 거다. 그러니까 단순 밀친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던질 정도의 충격 그리고 이미 누적된 상태여서 복부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엄마가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을 잡아낸 거죠. 그래서 아마 미필적 고의 인정. 결국은 그 마음 상태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본인만 알죠. 그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추정을 하고 추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재판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부조차도 지금 7년 6개월 구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뭐 아동복지법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방임했거나 동참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몸에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7년 6개월 받은 거고 또 양모 같은 경우는 사형을 하면서 취업 제한 명령 10년도 내리고 부착명령 30년 내린 건 뭐냐면 검사도 혹시 이 사형이 구형은 하는 거지만 그래 안 날 수 있다라는 걸 아마 혹시 예상하고 모르니까. 혹시 안 된다면 다른 취업 제한 명령이라든지 부착 명령이라든지 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내린 거고 어제 뭐 제가 집에 가니까 저희 처가 사형 당하네. 하면서 뭐 그래도 사형 아닐 건데 제가 기사를 못 봐가지고 죽는다 사형 당한다. 그러니까 구형을 한 거다 그거는. 그렇지. 아니 변호사의 아내분으로 오래 사셨는데 아직도 선고와 구형을 구형은 이제 구하는 거거든요. 예. 형을 구하는 거 검사가 하는 거고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고 이런 한 명에 대한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사형을 선고한 경우가 잘 극히 없다. 아까 드물습니다. 김준우면서 얘기한 차라리 뭐 사례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그래서 차제에 도입을 하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사실 지금 절충적인 견해인데 그것도 참 국회에서 계속 요지부동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데 선고형이 참 무기징역 안 나올 거예요. 저도 그것도 안 된다고 왜냐면 생각해요. 안 나온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1급 살인, 2급 살인, 3급 살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급 살인 우리 지금 과실치사고 1급 살인은 의도된 거. 의도된 거. 최초한 우리 한자를 모살이라고 쓰거든요. 계획된 거. 그리고 이제 2급 살인이 고의에 의한 범죄인데 네. 그 순간 욱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정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2급 살인의 네,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그렇긴 네. 한데 그래서 이게 아마 또 나오기 쉽지 아이고 않아요. 존비속 관련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는 또 가중되는 가중돼 있을까?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보통 그리고 1심에서 할 때는 2심에서 좀 감형될 것 같은데라는 느낌으로 1심을 좀 세게 치는 경우도 좀 적지 않게 있어서 저는. 판결만 보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감형이 만약에 저는 한 대법원까지 25년? 가면 25년, 내려갈 수 30년?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언제죠? 14일인가 선고 공판? 네, 다음 달 14일입니다. 14일 보겠습니다. 그 지금 이 사건 말고 또 요즘 참 너무 이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막 헷갈릴 지경으로 많습니다. 이번에 모텔에서 2개월 된 아이가 또 그렇게 참변을 당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전에 구미 여아 사건 이거는 사실 누구야 아닌지 좀 헷갈리고 막 아직 다 이상한 안 일들이 밝혔어요. 세 많았죠. 분한테 막 네. 추리를 물어볼 시간은 아니고 네. 법률적으로 여쭤볼 부분이 있었는데 어젠가 났던 기사 헤드라인이 약간 사람들 의아하게 했는데 그 석씨로 알려진 성모씨로 알려진 이 변호 맡고 있던 변호사가
저는 이제 그만합니다고 사임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드물죠. 되죠? 드문데 원래는 이제 뭔가 변론 방향에 대해서 거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뢰인하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지금 DNA 상으로는 친모입니다. 할머니가 아니고요. 네. 친모고 변호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친모인데 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난 출산한 적이 없다라고 성모 씨는 얘기하고 있고 석 씨는 막 그런 부분 때문에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된 것 같아요. 제발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라고 하는데 그조차도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면 변호를 할 수 있는 부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임을 한 게 아닌가. 뭐 저도 뭐 한두 번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누가 봐도 잘 없네요, 그러니까. 유죄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네. 계속 우기는데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웠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 아니, 근데 사실 변호라는 것도 논리를 만드는 과정인데 그러니까요. 뭐 바닥이 있어요. 그 위에 기둥을 그렇죠. 올리잖아요. 이 바닥을 안 만들어 주니까. 바닥이 없어요. 지금 기둥기고 뭐고 뭐 시멘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김조현 변호사님도 사임한 뭐 이런 저는 거- 없어요. 저는 가려서 좀 아, 받아서. 나는 될 만한 레이스에만 승부를 건다. 네, 아, 제가 아. 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 건수 아. 자체가 적어서 그런 건데 보통은 심급별로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동일 심급 내에서 교체는 잘 안 하죠. 그러면 뭔가 그 의뢰인이 좀 너무 이상하거나 아니면 역으로 변호사가 좀 너무 성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별건 아니지만 교체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드니까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도 굳이 교체하려고 안 하거든요. 물론 이제 국선으로 지정된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은 좀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이 변호사 쇼핑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얼마고 얘는 괜찮은지 한 중요한 사건이니까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서로 뭔가 공기랄까 케미스트리가 느껴지거든요. 아 이거 좀 싸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 아 저희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아무거나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죠. 아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부장판사 출신이고 이게 다 재판부랑 뭐 옛날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수임한 다음에 사건 처리도 엉망으로 한 좀 나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잘 드문 일이죠. 네. 사임하는 거. 김조현 변호사도 잘 없죠 이런 경우. 좀 있죠. 아, 있어요? 네, 그럼요. 어떤 예를 케이스 들면 이런 경우입니까? 비슷합니까? 이제 박지훈 변호사처럼 의뢰인이랑 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서비스업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의견 충돌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만두는 경우에 또 항상 착수금 얼마 반환해야 되냐 이슈가 생기잖아요. 문제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원래 우리 약정서상으로는 반환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약정상으로 약정상 안 하도록 대한변협 표준 네. 약정서상으로는 네. 근데 대부분 돌려주죠. 돌려주죠. 네, 이제 얼마를 돌려주죠. 돌려주느냐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맡기 전에 맡아달라 싫다 맡아달라 이러는 경우도 꽤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끝까지 가더라도 사임 안 하고 해임 안 하고 그냥 그다더러 계속 의견 충돌이 있다가 그럼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변호사는 예상했던 결과인데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본인 입장에서 그럼 끝에 막 이제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공통적인 건 뭐냐면 김준우 변호사 말 것처럼 싸한 느낌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보고 왜 안 믿어주냐고 하지 말고 네. 내가 당신 말을 믿어야 내가 검사나 판사를 설득을 시키지. 네. 나도 당신 말이 신뢰가 안 가는데 나보고 판사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라는 거냐.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거를 떠나서 네. 나와 있는 객관적 증거가 너무 안 맞는 진술들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움직일 공간이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처음에 조금 충돌이 있다가 마지막 가면은 뭐 어디까지 나가면 변호사가 말이야 내 얘기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판사한테 말이지 내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이 성모 씨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인이 사건 변호가 더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욕은 많이 먹을 수 있지. 일로만 보면. 네,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냐. 해서 욕은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오히려 사건 처리하기는 변호사 입장에서 뭐 어떤 사정이 있었고 이 의뢰인이 뭘 주장하고 뭘 변론하면 되겠다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쉬워. 근데 성모 씨는 내가 아닌데요. DNA는요? 아닌데요. 할 말이 없어요. 안 나간다고 그 다음 진도가 안 단계가. 나가는군요. 그렇죠. 네. 변호사 입장에서. 직업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들은 그래서 법리적으로 판사한테 그냥 바보 취급 받을 각오를 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다 써줍니다. 아, 막 우기는구나. 아까 그냥. 네가 안 맞아요. 제가 봐도 막 부끄럽고 막 그런 걸 써야 될 때가 있고 막 아니면 그걸 받아봤을 때 반박도 못 하겠어요.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저는 없으니까. 민사할 때는 그래 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어느 있어요. 정도. 아니 그러니까 이건 민사 뭐 형사재판은 좀 다르지만 민사재판은 결과보다는 절차를 또 생각하는
뭐 원피고들이 있는 거거든요. 좀 택도 없는 주장인데 설명을 해드려요. 이거 안 되는데 가도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해달라 그러면 한번 해요. 판사가 비웃겠죠. 뭐 저 바보입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의뢰인들이 재판은 만족해요. 알아요. 지더라도 만족해 요 의뢰인들은. 의뢰인들도 대충 재판부도 알고, 재판부도 아 이거 딱 보면 알고 알죠.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저 의뢰인이 원해가지고 하는 거구나. 사실과 쫙 정리한 거 보면 이거는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렇죠. 하고 재판부가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들어주시죠. 이해는 해주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고개 끄덕 끌어주고 네, 아유 진술 다 하셨습니까? 라고 다 해주셔요. 예. 네 맘 다 다 안다. 안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네가 져 이거지. 넌 패. 하지만 넌 이기지 못해라는 느낌으로. 자, 이제 시사 특공대 세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법대로의 코너 광고 듣고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뒤에도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시사 특공대 그 특정 사건에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이 변호사들이 저는 이거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를 몇 개를 지금 얘기해 드렸는데 오히려 이 피의자가 저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을 텐데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4956대원도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 노원구 스토킹 살인 사건 이 세 모녀를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마치 김태현 변호사 이름이 똑같습니다. 김태현이라는 그 범인이 나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진행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이거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라도 해줍니다.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붙여줘요? 예.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 중형 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선은 뭐 하든 말든 본인 선택이지만 국선 변호인이 아마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건 자체만 봐도 딱히 그렇게 참작해달라고 할 만한 여지가 많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일단 뭐 동기 부분하고 그 이후에 합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변호사가 할 역할일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청취자들 싫어하겠지만 법조인의 심리적인 시각에서. 부분을 또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그런 과정까지 가게 됐는지. 약간 엽기적이라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그 엽기적인 부분으로 갈 만한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정신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아마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희가 막 변호사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 변호 맡아 막 변호사에 대한 비난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댓글 특히 네, 댓글들이 뭐, 많이 달리죠.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실 수는 있죠. 이런 사건에 정말 양마 같은 양심도 사람들 없냐? 돈을 받고 막 일을 해주고 뭐 이러는데 뭐 사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선 변호사 정말 힘들어요. 이게 선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 보면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노원구니까 북부, 그지? 북부 법원에 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 중에서 이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국선 전담 변호사들 실질적으로는 법원 소속 공무원이나 마찬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계약 연장하고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도 북부에 있는 저 국선 변호사님들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본인한테 배당되면 조마조마하겠네요. 와 왜냐하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접견해서 마주해서 얘기하는 것도 무섭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다 기록 보면 잔혹한 범죄를 정말 또. 잔혹한 범죄 현장 사진 이런 거 다 증거로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 봐야죠. 더군다나 뭐 무슨 뭘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또 뭐 이 사람 사이코패스고 그런 거 같으니까 뭐 심신 뭐 미약 이런 거 주장하면 또 언론에서 또 보도되면 뭐 욕은 욕대로 댓글 들어먹고 또 수천 개씩 또 달리고. 정말 힘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그 국선만 하면 정말 힘들겠다. 그런 게 사선이면 있군요. 차라리 그래도 당신 돈 받고 했잖아라는 얘기도 할 텐데 국선 변호사들은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월급이 지금 나오는 국선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인을 뽑아요. 지방 법원마다. 그래서 한 사무실에 이제 국선 변호인단들이 있고 만약에 이 일반 변호사한테 국선을 못 주면 그 국선 변호인단한테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은 우리 김태현 변호사 말한 것처럼 김태현 사건은 김태현 변호사 아니요 말장난치려고. 자, 근데 또 네. 다른 질문이 왔습니다. 이게 딴 건데 김준호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김준호 변호사님, 로스쿨 드라마 1회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설정이 이상하다고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약간 알겠습니다. 그 어차피 뭐 저 다른 동네 방송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설정이 좀 정확하지 않다고. 질문이 있어서 좀 보다가 어제 조금 봤는데 김준호 변호사 봤어요? 어제 좀 봤는데 근데 무슨 뭐 나는 웃긴 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막 경찰이 그 로스쿨 수업하고 있는데 막 영장도 없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무슨 뭐 이거 하고 뭐 저거 하고 막 경찰이 경찰하고 영장도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띄워놓고 막 족적 막 설명하고 막 이래 막 그래서 야, 경찰이요?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됩니다. 약간 현실적인 또- 고증을 조금 고증이 약간 약간 고증이 아니라- 초반부터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좀 화제가 됐어요. 둘 중 하나죠. 그 고증을 잘 안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 극적 허용이라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건 알지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보면 처음에 보니까 거기 이제 어떤 남자가 일종의 조두순 사건을 좀 가져온 것 같은데 네. 뭐 미성년자를 이렇게 했던 나쁜 사람이 범인을. 어떤 판사한테 향수심 가가지고 주치감경이 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사건 똑같네요. 예. 네, 봤죠. 근데 막 이 판사 누구지? 저 범인은 나 뭐 술 먹었으니까 주치감경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막 판사가 막 울분을 하면서 법에 술을 먹고 그러면은 주치감경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가 하는데 너는 정말 나쁜 놈이고 내가 이 판결 후회할 거라고 막 안 해도 이러더라고. 돼. 그래서 내가 판사가 안 하면 그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면 판사도 그렇고 재량이에요, 그거. 재량. 하지 말면 되지 뭘 그거 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난 평생 이 판결을 저 뭐 이런 그 정도로 진심이 있는 판사라면 자기 재량으로 그냥 뭐 먹으면서 세게 내릴 먹어. 것이다. 저희 뭐 하지 쫙 말면 짧게만 우리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법률 법정 드라마 보면 그 눈에 딱 그 발표야 그냥 못 봐요. 예컨대 형사 사건은 피고인입니다. 아, 그거 많이 헷갈리죠. 피고가 아니고 피고라고 피고인이라고. 해요. 판사가 피고 정숙하세요. 피고가 없어요. 형사 법정에는 인이라고 피고인만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못 봅니다. 그 드라마는 네. 영 헛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요즘은 그 실수는 이제 안 하던데 피고 똑같은 피고인. 거예요. 저는 의학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의사들이 의사들이 보면 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많죠. 아이고 뭘 맨날 저러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맨날 응급실에 이거 막 에휴, 하고 방송국은 없을까봐 슬기로운 생활. 내가 만들었지만 그 원더풀 라디오 시나리오 판타지. 라디오 PD가 걸그룹 멤버를 아유 내가 더 이상 말 안 한다 내가 아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내가 판타지예요, 판타지. 내가 썼어요 그거를 내가 알면서도 뭐 내 판타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거는 여전히 많이 헷갈리더라고 지금 피고인이 옛날에 많이 헷갈렸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해요. 신문 예. 신문하고 우리 신문하고 니은하고 미음하고 예, 다르죠. 되게 많이 예. 헷갈리더라고요. 신문은 박준일 이제 변호사한테 똑같아 발음 똑같아. 저는 이게 안 돼요. 뭐라고요? 신문 봐 똑같다니까. 신문 미치겠다 좀. 아 발음 안 돼요 이거 사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면 김태현 변호사 니은은 신은 이게 피의자 신문이라 하는 거는 조사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신문은 답변을 받아요. 다른 말도 가능한 건 신문이라 그러고 피고인 신문이라 그러고 뭐 피의자 신문이라 그러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은 신문이라고 더 말하시면 헷갈립니다. 되고요.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이 더 다른 헷갈립니다. 어떤 반박이나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신문이라고 찾는 과정 여러분들 신문이라고 그 하면 포털 됩니다. 사이트에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네. 발음이 똑같다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네요. 그냥 그 드라마에서 저는 제일 걸리는 게 전에 한번 그랬던데 형사 사건인데 민사 사건처럼 그 변호사석을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아, 이 위치 예, 그거는 조금 거슬릴 때가 있는데 화면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 좀 틀린 알았어. 경우가 그리고 있었어요. 제일 드라마 영화 보면 변호사들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네. 자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그럼 딱 일어나고 재킷 딱 잠그면서 딱 하고 뭐 방청석 막 하고 막 미국처럼 없어요 우리 그런 거. 이게 일어나가지고 제일 그런 게 주머니 손질러 넣고 막 일하는 변호사. 판사한테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 판사님이 앉아요 변호인. 피고 대리 갑자기 왜 이러나요? 앉아서 신문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뭐 할 때 일어나라고 배우니까 우리 그럼 딱 일어나서 뭐 원고 대리인 누굽니다. 그러면 판사님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써온 거 읽고 이런 거지. 무슨 드라마틱하게 얼마 전에 영화 봐도 막 하정우 씨 변호인 나온 거 보면 네, 그거 됐다 나오고. 멋있잖아요. 막 영화 변호인 봐도 뭐 소리 지르고 막 제가 어, 변호인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 거 없어요. 앉아서 조용히 하세요. 아 네. 그리고 아니 서면 냈잖아요. 뭐로 소리 질러요 이렇게. 그럼 주머니 다 손 넣고 막 손 빼라 그러죠. PT 하듯이 막 이렇게 멋있게 하다가 판사가 그 시끄러워서 좀 앉아서요 할 때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료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꼼짝도 못 하는 정리해 거죠. 자료 실제로는. 제출하십시오. 네. 여러분 영화에서만 그렇게 멋있게 하고 실제 이 변호사님들이 조용히 고생 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잖아요. 법조 3륜이라고 그러고 법원 검찰 뭐 변호사 이렇게 3륜 세 바퀴다. 네. 3륜은 무슨 보조 바퀴 정도? 법원이 왕이지 무슨 어디 판사가 변호사가 왕이다. 법원에다가 무슨 3륜은 무슨 어느 죽을 판사 왕이지. 1륜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볼 텐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했다고 또 앞으로 단계가 좀 더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단 뭔지부터 얘기를 설명 들어봅니다. 일단은 박준민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소위는 통과했다고 보입니다. 이 이해충돌 방지 법안 이번에 많이 문제됐던 법안이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문제됐던 법안이에요. 특히 네. 부정청탁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요것을 좀 추가를 하든가 그때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요걸 뺀 이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리죠. 공무원들이 약 190만 명 정도 됩니다. 공직자가. 오, 많네요. 이 190만 명에 이번에 LH 사건 이거 다 볼 것도 없어요. 싹 다 걸립니다. 싹 그냥. 걸리겠죠, 이런 거. 근방에 가 있는 내가 공무원인데 내가 직무하다가 알았으면 그거 관련된 어떤 이익을 취득해야 되든 다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회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랑 관계 적극적으로. 있으니까 이 일을 못한다라고 회피를 하라는 게 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아마 이 정도 되면 통과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도 또 그렇죠. LH 통과 안 사태는 하면 난리 날 공분이 것 많아서. 같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금영란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법과 달리 이제 사립학교 교원이랑 언론인 네. 빠졌으니까 우리 네. 이제 뭐 저는 PD님께서도 워낙 법 없이 또 잘 살던 사람이라.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국회의원이 또 빠져가지고 네. 이게 지금 국회의원은 그 국회법에 따로 넣는다고 따로 넣는다고는 본인이 했는데 이게 얘기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이 있어요. 지역 민원을 관계 부처한테 얘기를 해. 그럼 그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뭐가 되냐 부정 청탁이냐. 아 나는 지역 구민이 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사법농단 사태 때도 그 우리 지역구의 구민들이 뭐 무슨 사건을 당했는데 이걸 좀 잘 봐달라고 국회 파견 판사한테 얘기를 했던 네.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냐 아니냐, 사법에 대한 뭐 입법부의 뭐 월권이냐, 아니면 그냥 민원을 그냥 전달한 거다, 이게 관행이었다. 이거 가지고 또 그러네요. 감론을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애매하다. 그거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좀 잘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역 뭐 비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들의 이 의견이나 이 애로 사항들을 또 전달하고 해결해줘야 될 또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라는 게 그걸 이 또 이해라는 또 기준으로 보면 이게 충돌했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전달만 했어요. 할 일 다 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듣고 보니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김영란법도 사실 통과될 때까지 말들도 많고 지금도 뭐 시행은 잘 하고 있는데 아마 재판 과정에서 뭐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몇 년 지나니까 뭐 정착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아마 이해충돌 법안 문제가 뭐냐면 공무원의 아주 운신의 폭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아마 그것 때문에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통과시켜 놓으면 사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 정착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소급 적용은 어떻습니까, 김조현 변호사님 이거 같은 경우? 이거 형사처벌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을 안 해요? 되죠, 이거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사실 이 재보궐선거 앞두고 마치 이 소급 적용 가로 열고 소급 적용이 될 것처럼 가로 닫고 LH 관련해서 막 폐가망신 다 시키겠다 하면서 뭐 이미 선거 끝났지만은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만약에 하려면 빨리 하든가. 결국 이게 하도 못하고 선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법이 아직도 네, 되지도 본회의를 않고.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뭐라도 있죠. 시켰어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상원, 미국의 너무, 상원 네, 의원들 뭐 역할. 비판을 많이 받게 하는데 대한민국의 의원들의 정치 스타일과 입법 스타일을 감안해 보면 변호사들을 위주로 구성된 법사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되도 않는 걸 막 던지거든. 특히 이런 그럼 여야 말할 것, 뭐 보수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딱 터지잖아요. 야 누구누구가 대표 발의했어. 김태형법, 박지훈법 이런 해야 돼. 일단 던지는 거예요. 보면 정말 말도 안 돼. 뭐 의도는 알겠으나 헌법의 영역 안에서 보면 이거 다 위헌 법률이거든. 근데 그런 거 이제 여론 보면 야 내가 이런 거 했어 막 던진다고요. 네. 되도 않는 법안들을. 그냥 그런 건 좀 하지 말자. 물론 뭐 시민단체에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의 대표 발의 몇 개에서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들도 간혹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렇잖아요. 논문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학술지에 실릴 만한 제대로 된 논문 쓰는 거 하나가 중요한 것처럼 문제가 터졌을 때 입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게 중요는 한데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잘 될 걸 해야지 무슨 뭐 세상 좋은 얘기만 거기 다 뭐 갖다 붙여가지고 법만 되면
나도 하루에 한 100개는 찍어내겠다. 그런 것 그리고 그게 그거인 법이 한 7개씩 있어 같은 네. 당에서. 아 그러니까. 당의 정책위는 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 거 조정을 해줘야 그런 거 되는데. 조정하라고 있는 기구인데. 그러니까. 하라고 좀- 만든 기구인데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상하죠. 같은 당에서 다른 취지의 법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LH 토지주택공사 관련해서는 아직 여기도 지금 처벌 안 되고 소급 적용도 안 된다고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다들 많이 알려졌지만 각 지자체 단체장 얘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도에서는 이번에 뭐 용산 경기도 단체장 한 명 또 뭐 탈당인가 뭐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요. 그런 문제들 수사되는 때문에 거. 이제 네.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네. 일단 나오고 보는 거죠. 네, 이게 말씀하세요. 보면은 선거로 선출직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있고 지자체장이 있잖아요. 네. 뭐 누가의 어떤 공익성이나 권력이 더 센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절대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수뢰나 이런 비리 문제로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지자체장이 절대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국회의원들보다. 기초 그게 단체장. 그게 단순히 국회의원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면책 특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이 있고 또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는 지자체장보다는 국회의원이 좀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꼭 그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막강한 인허가권이 있어요. 인허가권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네. 쪽을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인허가권이 있으니까 정말 눈 딱 감고 야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비리를 저지르기 쉬운 구조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 변방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인구가 적은될수록 시민사회나 언론의 기능이 약해요. 맞아요. 미치지 보는- 않죠. 보는 거기까지. 사람이 네. 없으니까 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기에 길이 왜 뚫렸지? 단 산 중턱에 왜 저런 도로가? 뭐 이런 거. 논인대에 갑자기 도로 나고 막.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각도에서 태양광 발전소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쫙 생겨져 깔려 있고 있고 공항 막 나 매일 있고. 비 오는데? 막 이러고. 알겠습니다. 지금 또 이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마지막 아이템이 될 것 같긴 한데 다들 그거 아직도 그 얘기가 있어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이거 예전에 또 한참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 지금 또 좀 식었기 때문에 환기를 한 차원에서 김준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진석 실장이 구속은 아니죠. 불구속 기소. 기소됐죠. 기소. 예. 기소. 아까 그래서 네, 구속이라고 했네. 기소. 네네네. 요게 공소장 그 송철호 시장 관련 그 공소장은 연초에 동아일보인가 공소장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송철호 시장이 이제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선거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청와대 그 균형발전 비서관실인가 있는 행정관 쪽 만나가지고 울산시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주고 받다가 네. 이제 그 당시 시장이었던 지금 국회의원이죠 김기현 의원이 시장이었는데 그 관련된 뭐 비리 추문이나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잘 좀 챙겨 봐달라라는 그래서 이제 그게 당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황운하 의원이 그때 울산지방경찰청장이어가지고 네. 이제 거기서 김기현 일가에 관한 그 수사가 약간 기획적인 거였다, 정무적인 접근이었다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 근데 그거는 이제 쭉 이미 기소가 돼서 사건이 진행 중인 거고요. 이번에 추가로 된 거는 그때 이제 산재병원이 하나 울산에 원래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되던 게 있었는데 계속 예타를 통과를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예타 결과와 관련해서 좀 발표 시점이나 이런 걸 좀 조정을 해달라라고 청탁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혹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예타 결과를 뒤집은 건 아니고 예타 결과가 잘 안 나왔다 해서 허가가 안 났다는 발표한 시기가 총선 직전으로 좀 가까이 되면서 그게 약간 김기현 시장이 그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무능 프레임 이런 거를 연결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청와대가 이제 부적절하게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그 사회정책 비서관인데 이게 보건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 네,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이 있으니까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된 거고 이쪽 이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그건 일정대로 한 거지 이걸 무슨 뭐 예타 결과를 뒤바꾼 것도 아니고 뭐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라고 아마 항변할 것 같아요. 변호를 하면 이제 그런 거고 이와 관련된 총체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소가 됐는데 다만 이번 뭐 임종석 실장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이광철 그 당시는 선임행정관 지금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뭐 혐의 없음으로 또 종결이 됐다라는 게 이제 사건의 마무리인 거죠.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진석 실장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 했더니 그 병원 관련한 그렇죠. 그 예타 관련해서 고리가 하나 있군요. 네. 그 고리가.
김태현 변호사님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전 같으면 이미 말을 시작했을 텐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은요 하면서 진행을 이제 해야 시작했을 텐데 되니까. 욕심을 상당히 내는. 객관적이고 거리두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아이템에 아니라 대해서. 오래돼서 잊어먹었어. 아니야. 너무 오래됐어 이거. 그럴 리가 없어.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 너무 오래됐어. 에이 사람 달라졌네. 근데 몇 달 전에 다 잡혀갔다 다 아, 잡혀갔다 다 이렇게 잡혀갔다. 얘기했을 텐데. 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저는 이번에 이거 보고 검찰도 그렇고 임종석 실장도 그렇고 워딩 자체가 저는 좀 약간 불만스러운, 그러니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말들을.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본인 무혐의 받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팩트는 모르겠어요. 어떤 무혐의 네네. 받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거 윤석열 전 총장이 싸놓은 무슨 뭐라 그랬지? 프레임이라고 그랬나? 네. 뭐 덫이라고 그랬나? 뭐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임자 윤석열이다. 네, 책임자 윤석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이 임종석 전 실장을 잡으려고 판을 짜놓고 그렇게 했다, 뭐 조작, 기획 사건이다. 기획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건 좀 사실 넌 너무 나간 얘기다. 예? 이게 뭐 처음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어찌됐건 간에 김기현 전 시장 네. 그 갑자기 압수수색 들어오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검찰에서 야 첩보가 있어가지고 해봐 뭐 이게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네 사건이. 맞아요. 자연적으로 커진 사건인 거지.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간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맞아요. 이 올라온 사건은 거라고. 됐죠.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무슨 판을 짜놓고 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정적으로 어쨌든 본인이 수사받았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하나, 이걸 윤석열 총장이 무슨 판때기를 짜놓고 뭐 조작했다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는 거다. 그거 좀 너무 나간 얘기고,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은 또 어떤 걸 제가 문제를 삼냐면 무혐의면 무혐의인 거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 왜 사족처럼. 붙이냐는 거지. 사족처럼. 확실히 달라졌어. 옛날에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아니, 옛날에는 임종석 실장 얘기만 하고 마무리했지. 말도 못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임종석 잡좀 갑자기도 검찰도 이런 건 아쉽다고 꼭 붙이네. 옛날 같으면 안 아니, 붙였을 텐데. 아니 저는 진짜 왜 그래? 지금 저 중앙지검에서 저한테 문자 네. 왔어요. 김태현이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문자 왔어요. 변했어?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알았어요. 임종석 실장이 혐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가 수사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이게 이렇게 청와대 했는데 실장도 모르고 일개 비서관이 혼자 다 했다는 게 말이 돼? 실장 알았을 것 같은데? 라고 당연히 의심은 갔지. 나라도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조사할 수 있어요. 불러서 한번 조사해봅시다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해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실제로 임종석 실장 관여됐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과 하늘만 알 거예요. 네. 어쨌든 사법적으로는 증거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소할 때 야 기소 못하게 해서 무혐의가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압력을 받고 덮어준 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네. 못한 거죠.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에 나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있을까? 사석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게 막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제 하나 정도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뭐 증거가 찾기 어려웠고 입증된 게 이 부분이겠죠. 여타 조사 결과를 미뤘던 거. 네, 병원 여는데. 그래서 뭐 우리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뭐 큰 일이 터진 것 같은데 결국 선거에 개입해가 도움 줬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저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해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선거에 도움이 주게 됐는 건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 같고, 이제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그 정부의 실세들이라고 불리는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나머지는 다 무혐의가 돼버렸어요. 아마 또 김태현 변호사 말대로 이진석 지금 상황실장이 윗선에 보고 안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결과가 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결과는 조금 미약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불법적인 거를 옹호는 못하지만 네. 이게 그렇게 큰 이런 일인가 일인가?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큰일이라고 봐요. 큰일이다. 만약에 집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거, 그것도 일종의 선거계 여론조사, 그 대구에서 진박 논란할 때 여론조사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거거든요. 근데 원래 사실 청와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지만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여당 후보 당선을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당 찍겠죠, 어디 찍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여당 지지해 주세요도 당연한 거야. 그리고 대통령이 여당 지지해 주세요 하는 게 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저 여론조사 저 대구에 하는 것도 관례상 보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법에는 엄격하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걸로 2년인가 3년 추가됐을 거예요 아마. 똑같은 잣대에서 보면 현 정부도 절대 공천 이런 걸 개입을 하면 안 돼요. 100번 양보해서
누구를 공천 이제 송철호 시장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당내 후보자들 정리하는 과정들, 그 이제 후보 정리하고 교통 정리하는 과정들이 어떤 야당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과정이라면 박 변호사처럼 그냥 뭐 그거 항상 있는 건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일 중요한 거 저 본선에서 네. 당시에 후보였던 유력함을 김기현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맞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 그거는 거죠. 심각한 저도 거죠. 그렇게 이거는 생각해요. 얘기가 그게 제일 그게 다 문제예요. 밝혀진 건 저는 아니니까. 네. 저는 만약 이번에 그게 밝혔다는 게 아니라. 포인트였다면 저는 이건 처벌받아야 되고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결국 그건 기소해놨지 그거는. 했어. 황운하 의원은 기소를 그건 될 상황이에요. 그거 예. 이진석 상황실장 그건 아닌 거죠. 따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볼 공약 때는 도와주는 이진석 거. 상황실장 그래서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고 황운하 의원 거는 사실 진짜라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천 문제도 아까 박근혜 대통령 건 네.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일단 저 시사특공대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렇게 오늘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 법대로의 시간 진행해봤고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이승구 특파원이 좋네요. 속보. 김태현 변호사 정치쇼 DJ 되려고 검찰 버려. 검찰을 같이 가는 사람이 참. 내일 저는 저것도 나올 것 그것도 같은데 아마. 막 검찰 비판적인 얘기하는 거 전 처음 그것도 봤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버릴 땐 버리고 갈 길 가십시오. 내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속보 김변 정치쇼 DJ 되려고 삼성 버리나. 매를 번다 아주 그냥. 매를 검찰도 벌어. 버리고 매를 삼성도 벌어. 버리고 처세 잘한다 빠르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임경이 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임경이 되면 김태현 변호사님 정치쇼 진행자 야심이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말랑말랑하네. 그게 아니고 오늘 아이템이 정인이 사건은 말랑말랑하게 이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할 수밖에 없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잘 몰라 내가 내용을 지금. 예. 그동안 잘 해온 게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몰라도 있는데. 얼마나 떠들었어요 사실은. 자, 세분의 변호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